테마와 차트를 분석하는 시간 이승준의 나우. 오늘도 어김없이 이승준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은 추석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추석하면은 저는 음식이 생각이 나는데요. 특히 어떤 음식 좋아하시죠? 제가 전류를 좀 좋아하고 또 이제 좋아하는 게 갈비, 찜을 좋아합니다. 저랑 똑같으시네요. 그래요? 저도 부침개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추석 음식, 명절 음식 정말 좋아합니다. 참 살찌지 않게 주의해야 돼요, 명절 때는요. 네, 명절 때 정도는 뭐 과식해요. 살찌면 어떻습니까? 네. 저도 좀 괜찮습니까? 네, 뭐 명절 네. 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은데, 추석 이후에 어쨌든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 짧아서요. 추석 기분 좀 별로 안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테마에서는 또 추석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까지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마나우 추천주 점검, 추석 이후 대선주. 전문가님, 네. 추천주 보니까 8월 말부터 추천해 주셨던 종목 오늘 짚어주실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좀 추천주를 약간 이제 넓게 퍼뜨려 갖고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일정 부분 지금 짚어야 될 만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먼저 8월 29일에 추천해 주셨던 바른전자, 심택. 추천하는 뭐 전략이 나온 건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때 이제 바른전자와 제가 심택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들이 저점에서 좀 많이, 지금은 좀 올라와 있죠. 뭐 아주 많이 올라온 건 아니고, 일단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의 기본 목표치 정도 흐름은 좋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는 241선 정도인 한 1130원대 정도의 흐름은 지켜주는 그런 흐름으로 예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을 향후의 목표 가격을 설정한다라고 하면 1,400원 부근대 481선이 있는 이 자리까지 열어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심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저께 아랫꼬리를 이제 길게 두고선 올라온 이런 흐름인데, 보시면은 이런 흐름이 보통 일반적으로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아랫꼬리에 낙폭을 조금 한번 확인해주는 흐름까지는 나와줄 수 있는데, 그 이후 흐름이 보통 일반적으로 좋거든요. 이런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플랫 형태. 그렇다면은 이 종목 역시도 좀 중기적으로 보유가 가능한데, 중기적으로 보유할 때 제가 보기에는 매물이 많은 자리는 이 앞전에 저점들을 형성을 했었던 13,500원 정도 권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가능한데, 이 SSD 쪽은 제가 이제 시장 전망이 좀 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런 시장 전망이 전반적으로 종목들에 좀 고르게, 퍼져가지고, 이런 다소 이제 눌림목을 주는 이런 장세 가운데서도 흐름이 좀 좋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다음 날에 알아봤던 종목입니다. 윈도우 8 8월 30일의 종목 포비스트 NC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포비스트 NC가 지금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 9월 14일에도 한번 추천주 점검해드리는 시간대, 그때 이제 이 종목이 하단을 어느 정도 1,2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중기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도 권역에 좀 근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요. 이게 최근에 올라오게 된 것이 이제 스마트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듯이 MS 쪽에 총판을 교육 쪽으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 쪽에 대한 테마로 다시 한번 편입이 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같이 말씀드렸었던 윈도우 8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 이후에. 근데 제가 낮은 자리에서 새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올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자리는 한번 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난번에 이제 고점을 만들 때, 이 241선과 481선의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중간 지점이죠.
중간 지점에서 계속 이제 저항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961선과 481선의 중간 지점 역시도 저항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리가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테마 강도는 일단 강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됐지만 단기 이격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혹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9월 5일 테마나우 킨들파이어였는데요. 이때 LMS 말씀해 주셨어요. 1차적인 목표 주가는 도달했다고요? 네,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이 종목도 그때 한 차례 더 짚어드렸는데 이 종목도 이제 중기적으로 볼 때는 더 갈 수 있지만 어쨌든 목표 가격이 16,000원 정도 선까지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 16,000원을 살짝 넘어가는 흐름을 주고선 지금 밀려 내려온 흐름입니다. 제가 보기에 21선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대보다는 뭐 하루 이틀 한 2, 3일 정도 더 기다려서 10월 초에 줄 수 있는 21선 정도면은 재공략 가능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길게도 볼 수 있습니다. LMS가 지금 바닥에서 이제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좀 길게 돌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주봉상에 어느 정도 저점만 확보를 해주면 길게 본다라고 하면 17,500원 정도 선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17,500원이면은 네. 지난 올 초죠. 올 초에 한번 그 저점을 확인해 줬던, 하락하다가 저점을 확인해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의 상승 추세는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예. 9월 19일에 전자결제 테마나우에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마 쪽으로, 시장 쪽으로 분석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다날 이 종목 한 종목만 나왔었나요? 다날뿐만이 아니라 네. 모빌리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말씀을 드렸죠. 그들 종목들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제가 이제 특히 다날을 주목하는 이유는 카카오톡의 큰 성장세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날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제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망이 굉장히 좀 밝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따른 내용도 좀 나올 수 있고 그 외에도 좋은 재료와 그리고 성장성을 동시에 좀 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6월 달에 사실 추천을 해드렸고 6월 달에 1차 목표 가격을 7,800원을 드리고 중기적으로는 11,000원 이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 10,000원대 위쪽의 흐름은 단기적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11,000원 정도 전후해서 단기 고점을 형성을 해준 다음에 그 이후에 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국면으로 가겠지만 제가 아주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네. 지금도 뭐라 그럴까요? 추세를 장기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초입 구간에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두고두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9월 20일 종목입니다. 캐리어 이더넷. 이건 제가 봤던 테마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유비쿼스 두 가지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조금 내려온 것 같네요. 그 다산 네트워크스와 유비쿼스가 당시 말씀드릴 때는 241선 반등을 이렇게 주는 구간에서 주고 어느 정도 양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강한 양봉 나오는 구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데서 매수하셔서 손실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이 종목을 그 중기적인 종목으로 이 통신 장비 쪽에서 이 캐리어 이더넷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에 캐리어 이더넷 국제 표준에 대한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대에서는 역시 좀 매집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구간대로 보고 지금 장기 평선이 다산 네트워크스와 유비쿼스가 모두 이제 241선, 241선 정도를 놓고선 지금 지지력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61선 재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61선 재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역시 유비쿼스도 61선 내지는 121선 정도까지의, 추가 눌림은 나와줄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기 추세에는 문제가 없다. 중기 추세로, 돌려지는 그런 상승세를 곧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산 네트워크스 매수하신 분 계신가 봐요. 추천 이후에 내려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60일 이평선 지지 시에는 중기 접근 가능하다. 한 11월까지도 내다보면서 일단 모멘텀이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테마나우에서요. 추석 이후에 대선주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석 이후에 대선에서 일단 좀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추석 민심이 그 추석 직후에 발표를 하게 되는 여론조사에 이제 반영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른 인맥주들의 반등세가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안철수 관련주 그리고 문재인 관련주들이 물론 이제 그 인맥주들이 많이 낙폭을 했지만 아직도 위험한 구간인 것은 맞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과다하게 일단 기술적으로는 과다하게 내려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들 가운데서 그 지지율이 상승하는 쪽에서 그 반등세가 좀 나와줄 수 있는데 야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단기 조금 그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잡음들이 조금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추석 민심에서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추석 이후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대북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추석 이후에 좀 흐름이 좋았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대장주 위주분으로는 한번 그 유심히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북주 대장주 위주로 보고 대선주 가운데서 인맥 종목들 추석 이후의 지지도에 따라서 급등 혹은 또 하락세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정도로 테마 정리해보고요. 차트 넘어가겠습니다.